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시장과 경제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간 때문에 주식시장이 1시간 미루어져서 열립니다. 10시부터 오늘은 4시 30분까지 이렇게 1시간 수년돼서 시장이 열리니까요. 미리 오셔가지고 왜 시장 안 열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상승, S&P 종합지수도 0.18%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05%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강보합을 만들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보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과 암울한 개인 일자리 보고서가 시장에서 공포와 기대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재정 패키지를 기다리는 시장을 그렇게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고용 부문의 고용이 예상보다 줄어든 30만 7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ADP 고용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나오는 민간 고용 수치로서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30만 7천 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시장의 예상치는 41만 명이었으니까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전에 40만 4천 명보다도 낮은 숫자여서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지금 경쟁적인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고용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네, 연준을 쳐다보겠죠. 연준이 어저께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에서도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미국 지구 중 4개 지역에서 약간 또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용 보고서를 베이지북에서도 발표하면서 신규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908억 달러 규모의 어떤 바이러스 재정 계획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역시 2675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90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2조 2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시장 끝났다, 이제 뭐 공포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는 어떤 기계적인 매도이고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나갔을 때 공격적인 액티브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어저께에 우리나라 시장에 약 5,1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저께는 약간 500억 정도로 약간 간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예전에 3만전자라고 놀렸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전자에 근접했습니다. 어저께 장중에 100원 모자란
69,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종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밀린 69,500원에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7만전자를 넘어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역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면 우리가 전자닉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역시 10만 닉스의 어떤 그 이정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상 10만 900원을 10만 9천원을 기록을 하면서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 이 무거운 주식이 어제 하루에만도 8.46%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주식공무원은 올해 10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신데 주식공무원이 운영하는 여기 네이버 카페가 있죠. 주공TV 주식하는 전산쟁이 네이버 카페인데요. 주소는 카페.naver.com 로얄서번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이 로얄서번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시황을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8월, 9월, 10월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10월 21일 네이버 카카오 팔고 사야 할 주식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네이버 카카오의 매수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를 권합니다 라고 분명히 돼 있죠. 주식공무원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 라는 것일 텐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뭘 보고 주식공무원 또 뭘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데 첫 번째는요. 달러의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보시면 90.33을 기록하고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이 달러 인덱스가 90일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는 조금 늦게 업데이트 12월 1일 기준이라고 나와있죠. 업데이트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90.33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의 그 달러의 약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돈을 바꿔서 달러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환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 1290원에 비해서는 한 10% 넘게 한 15%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또 이제 미국 주식 사서 오르긴 했는데 환율 계산해 보면 앉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를 손해보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나마 그거는 이제 주식이 올랐을 때 얘기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니콜라라는 종목입니다. 잘들 아시죠? 이 니콜라라는 종목. 이 니콜라는 고점이 약 여기 보시면 거의 80달러에 가까이 왔었는데 지금 18달러, 그러니까 약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환율마저 배신을 때리면 정말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지금 1100선이 깨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식공무원은 그 환율에 대해서도 여름부터 올해 연말에 환율이 115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50원이 아니고 지금 너무 빨리 내려와서 1100원까지 이렇게 환율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구리 선물 가격. 구리 가격인데
이 구리 가격이 지금 이제 구리가요 모든 모든 어떤 산업과 모든 어떤 건설 이런 데서 모두 사용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구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최근 올해 들어서 약 한 22% 상승을 했는데 사이클로 보면 2017년 이후에 최고치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리 선물 차트가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요거를 제가 그러면 아까 제 카페에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오늘 쓴 시황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첨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제가 이렇게 구리 선물 가격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여기에선 구리 선물 가격을 보시면 2017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용처의 중심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잘 관리된 바이러스 상황, 그리고 중국과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상황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에 있고 또한 못 만드는 게 없는 제조업 강국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실제 중국의 PMI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전월치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PMI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여기에 주식공무원이 이제 퀀터널리스트잖아요. 퀀터널리스트는 숫자에 기반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들이 물론 그날 여기 보시면 여기 어저께 이틀 전 거죠. 중국 11월 제조업 PMI 3년 내 최고 9개월 연속 확장 국면. 네. 이렇게 투자자들은 그날 뉴스에 이렇게 좀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집착을 하시죠. 어저께 제가 사실 공인인증서 관련되어서도 장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네이버에 오전 시장이 끝나고 오후 시장이 될 때까지도 공인인증서 폐지가 네이버 검색어 1위더라고요. 이렇게 어저께 이제 공인인증서 종목이 물론 20%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2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오후에는 다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뉴스에 의해서 매매하시면서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 번 제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꼭지를 잡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또한 기준이 없으시기 때문에 올라도 걱정, 내리면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건데 그래서 그전부터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을 꼭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뉴스를 보시려면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뉴스 안의 행간과 자간의 의미도 파악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는 숫자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 있죠. 조작된 숫자가 아니라면 숫자보다 명확한 판단의 근거는 없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식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도 꼭 관심 깊게 봐주세요. 최근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